애 아빠, 왜 그렇게 넋 놓고 있어? 밥은 먹어야지.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다니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 미소 뒤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아니, 나는 괜찮아. 당신이나 먼저 먹어. 아내가 다가가 남편의 손에 들린 종이를 슬쩍 보았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것은 증권회사에서 보낸 잔고 증명서였다. 잔액 영원. 그리고 이어서 보이는 빨간 글씨에 채무액 7억.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 노후 자금 자식들 결혼 자금 다 어디 갔어? 애 아빠 설마 주식에 다 날린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내의 절규가 텅 빈 거실에 메아리 쳤다. 그들의 황혼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 순간이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부부와 딸 부부가 들어섰다. 밝게 웃으며 들어서던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엄마, 아빠, 왜들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는 흐느끼며 남편의 손에서 종이를 낚아채 아들 부부에게 던지듯 건넸다. 종이를 받아든 아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딸은 이미 눈물을 쏟고 있었다. 40억. 그들의 모든 것이었던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3개월 전 따사로운 봄날이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 거실에서 남편은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화창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여보, 오늘 동창회 가는 거 맞죠? 아내가 부엌에서 과일을 깎으며 물었다. 그래,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 좀 봐야지. 왕년에 같이 놀던 놈들인데 이제 다들 은퇴하고 뭐 하나 싶더라고. 애들한테 용돈이나 좀 보태줘야 하는데 민수 녀석 결혼 준비한다고 돈이 만만찮게 들어간다더라.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걱정 마. 우리 그동안 모아둔 거 있잖아. 40억이면 넉넉하지. 애들 결혼시키고 사업 자금도 대줄 수 있어. 그래도 조심해야죠. 우리 노후 자금인데. 알아. 근데 자식 농사가 제일이잖아. 우리 때는 말이야.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도 어려웠는데 지금 애들은 집값도 비싸고 사업 시작하기도 만만찮잖아.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날 오후 남편은 동창회에 참석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예시야기 꽃을 피웠다. 야, 영철아. 요즘 뭐하고 지내? 나 그냥 집에서 쉬지 뭐. 관절도 안 좋고 혈압도 높아서 병원 다니느라 바쁘더라고. 인생사 세옹지 마야. 건강이 제일이지. 그때 친구 한 명이 슬쩍 다가왔다. 영철아, 요즘 주식 해봤어? 주식? 나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야, 요즘 대박이야. 나도 작년에 시작했는데 벌써 2배는 벌었어. 너도 한번 해봐. 돈 좀 있으면 금방 불릴 수 있어. 남편은 관심이 생겼다. 40억을 그냥 두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불려서 자식들에게 더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 근데 손해보면 어떡하지? 아이고, 걱정 마. 내가 좋은 종목 몇 개 알려줄게. 요즘은 반도체랑 전기차가 대세야.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 주식 좀 해볼까 해. 주식? 갑자기 왜? 친구들 보니까 다들 쏠쏠하게 벌더라고. 우리도 돈 좀 불려서 애들한테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잖아.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주식은 위험하다잖아요. 알아. 조금만 할게. 걱정 마. 남편은 다음 날부터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1,000만 원 정도만 투자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주일 만에 200만 원이 늘어났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자신감이 붙은 남편은 투자 금액을 늘리기 시작했다. 5천만 원, 1억, 2억. 처음에는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였다. 친구가 알려준 종목들이 계속 올랐다. 여보, 봐봐. 벌써 3천만 원 벌었어. 아내도 기뻐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그만하고 빼는 게 어때요? 아니. 지금이 기회야. 조금만 더 하면 더 벌 수 있어. 그러나 욕심은 끝이 없었다. 남편은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 10억, 20억, 그리고 마침내 40억 전부를 주식에 쏟아부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친구가 추천한 종목들이 줄줄이 떨어졌다. 남편은 당황했지만 친구는 걱정하지 말라며 곧 회복될 거라고 했다. 조금만 기다려. 이건 일시적인 거야. 곧 오를 거야. 그러나 주가는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떨어졌다. 남편은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주가를 확인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네, 아빠, 요즘 왜 그래요? 밤에 잠도 안 자고.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아내는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됐다. 40억이 30억으로 다시 20억으로 줄어들었다. 남편은 절망했지만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을 했다. 돈을 빌려서라도 손실을 만회하려 한 것이다. 남편은 대출을 받았다. 7억 원을 빌려 다시 주식에 투자했다. 이번에야말로 만회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7억마저 순식간에 날아갔다. 남편은 이제 한 푼도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7억의 빚까지 지게 되었다. 그날 밤 남편은 증권회사에서 보낸 최종 통지서를 받았다. 잔액 0원, 채무액 7억 원.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뿐이었다. 어떻게 아내에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자식들에게 설명해야 할까? 현재, 아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내의 울부짖음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남편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미안하다고? 40억이야, 40억.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란 말이야. 애들 결혼 자금, 우리 노후 자금, 다 어디 갔어? 아들이 서류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40억을 다 날리고 7억까지 빚을 졌다고요? 민수야,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용서요? 아버지, 저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세 자금 어떻게 하라고요? 딸도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저도 작은 카페 하나 열려고 했는데 이제 어떡해요? 사업 자금 빌릴 수도 없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아내는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다. 이혼해요.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여보, 제발. 제발은 무슨. 당신 혼자 잘난 척하더니 결국 이 꼴이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리다니. 당신 도대체 뭘 믿고 그런 짓을 한 거야? 자식들도 아버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아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요? 결혼 준비 다 해놨는데. 민수야, 아빠가 뭐든지 할게. 조금만 시간을 줘. 시간이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딸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빠, 전 카페 계약금까지 걸었어요. 이제 그것도 날리는 거예요? 남편은 무너졌다. 자식들의 원망, 아내의 냉대.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 그날 밤 남편은 혼자 거실에 남았다. 아내와 자식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섰다. 주민센터로 향했다. 노인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했다. 7억의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다. 주민센터에는 이미 많은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남편은 창구로 가서 물었다. 혹시 일자리 있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나마 있는 것도 경쟁이 심하고요. 남편은 실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도 뭐든지 할게요. 알아봐 주세요. 일단 명단에 올려드릴게요. 자리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주민센터를 나와 거리를 헤맸다. 어디든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편의점, 식당, 주차장. 어디든 물어봤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저녁 무렵 남편은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는 아내만 있었다. 자식들은 나가고 없었다. 애 아빠, 오늘 어디 갔다 와요? 일자리 알아보러 다녔어. 아내는 냉소를 지었다. 일자리요? 65에 무슨 일자리를 구한다고.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빚을 갚아야 하잖아. 빚은 무슨 빚을 갚아요. 7억을 어떻게 갚는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내 말이 맞았다. 7억은 평범한 노인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영철 씨 맞죠? 낯익은 목소리였다. 그러나 누구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나예요. 미숙이. 남편은 깜짝 놀랐다. 미숙. 수십 년 전 헤어졌던 첫사랑의 이름이었다. 미숙이라니 정말 미숙이야? 네, 오랜만이죠. 연락할 곳을 찾느라 힘들었어요.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동창회 명단에서 찾았어요. 영철 씨, 나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꼭 만나야 해요. 남편은 당황했다. 수십 년 만에 첫사랑이 연락을 해오다니.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못해요. 만나서 얘기해요. 내일 오후 3시에 남산공원 벤치에서 봐요. 미숙아, 근데. 미숙은 전화를 끊었다. 남편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혼란스러워했다. 미숙. 그녀는 남편의 첫사랑이었다. 젊은 시절 남편은 미숙과 깊은 사랑에 빠졌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다. 그 후로 미숙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수십 년 만에 그녀가 나타난 것이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다음 날 오후 남편은 남산공원으로 향했다. 약속한 벤치에 도착하자 미숙이 이미 앉아 있었다. 63세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다. 미숙아, 오랜만이야. 영철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옛 감정이 다시 떠올랐다. 그런데 무슨 일이야? 갑자기 만나자고 하고. 미숙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영철 씨, 나 당신에게 숨긴 게 있어요. 숨긴 게? 우리 헤어진 후에 나 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은 귀를 의심했다. 아이를 낳았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아이예요.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이미 임신했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 준비 중이었고 나도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충격에 빠졌다. 자신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다니.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 준호예요. 지금 40살이에요. 그런데 영철 씨, 준호가 병에 걸렸어요. 병? 희귀병이에요. 수술비가 많이 들어가요.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연락했어요. 남편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병에 걸렸다니. 게다가 지금은 자신도 빚더미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다. 미수가, 나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 사실은 남편은 자신의 상황을 미숙에게 설명했다. 40억을 날리고 7억의 빚을 진 것까지. 미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미안해. 나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래도 당신 아들이에요. 제발 좀 도와줘요. 남편은 괴로웠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일단 준호를 만나볼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볼게.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영철 씨. 준호 연락처 알려줄게요.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숨겨진 아들, 희귀병, 수술비, 그리고 자신의 빚. 모든 것이 얽혀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어디 갔다 와요? 그냥 좀 다녀왔어. 또 주식하러 간 거 아니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내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준호를 만나야 할까? 아니면 그냥 잊어버려야 할까?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며칠 후 남편은 준호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미숙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다.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다. 준호였다. 당신이 내 아버지라는 사람이군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소적이었다. 준호야, 나는. 준호라고 부르지 마세요. 우린 남남이에요. 하지만 나는 내 아버지야. 아버지요? 4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사람이 무슨 아버지예요. 남편은 할 말이 없었다. 준호의 말이 맞았다. 미안하다. 나도 몰랐어. 몰랐다고요? 그게 변명이 돼요? 어머니 혼자 나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는 남편을 노려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들어오세요. 남편은 준호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좁고 허름한 원룸이었다. 책과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남편은 낡은 의자에 앉았다. 준호는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돈이 없다고. 그래,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 그럼 왜 왔어요? 도와줄 수도 없으면서. 그래도 내가 내 아들이라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준호는 비웃었다. 아들이요? 40년 동안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아들 타령이에요? 남편은 가슴이 아팠다. 준호의 원망이 이해됐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다해요? 나 진짜 병에 걸렸어요. 수술비만 2천만 원이에요. 당신이 도와줄 수 있어요? 2천만 원. 남편은 망연자실했다. 7억의 빚을 진 자신에게 2천만 원은 불가능한 금액이었다.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일자리를 찾아서 조금씩이라도 모아볼게.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됐어요. 기대 안 해요. 그냥 가세요. 준호야, 제발. 가라고요. 남편은 할 수 없이 일어섰다. 준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멍하니 걸었다.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도와줄 수 없다는 현실이 비참했다. 집에 도착하자 아들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어디 갔다 오세요? 그냥 좀 나갔다 왔어. 아버지, 저 다음 주에 결혼식인데 전세금 어떻게 하죠? 민수야,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이요? 언제까지요? 아버지, 저 이러다 결혼 못할 것 같아요. 남편은 답답했다. 자식들에게도 숨겨진 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자신이 한심했다. 그날 밤 남편은 다시 준호의 병원 기록을 살펴봤다. 미숙이 준 서류였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병명이 생소했고 진료 기록도 불명확했다. 남편은 의심이 들었다. 혹시 미숙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남편은 다른 병원을 찾아갔다. 준호의 병원 기록을 들고 상담을 요청했다. 의사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 병명은 희귀병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질환이에요. 일반적인 질환이라고요? 네, 치료비도 많이 들지 않아요. 보험 적용되면 30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남편은 충격을 받았다. 미숙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300만 원이면 된다니. 남편은 분노가 치밀었다.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숙아, 당장 만나자. 왜요? 무슨 일이에요? 만나면 알아. 남편은 다시 남산공원으로 향했다. 미숙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영철 씨, 왜 그래요? 미숙아,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지? 무슨 소리예요? 준호병 말이야. 희귀병이 아니잖아. 2천만 원도 필요 없고. 미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병원에 가서 확인했어. 미숙아, 왜 거짓말을 한 거야? 미숙은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준호 사업 자금이 필요했어요. 사업 자금? 그럼 병도 거짓말이야? 병은 진짜예요. 하지만 심각한 건 아니에요. 다만 수술비보다 사업 자금이 더 시급했어요. 남편은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영철 씨, 당신이 부자라는 소문 들었어요.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다고 말했잖아.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당신밖에 없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미숙아,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영철 씨. 남편은 돌아서서 걸었다. 미숙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지쳐 쓰러졌다.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 40억을 날리고 7억의 빚을 지고 첫사랑에게 배신당하고 아내가 다가왔다. 애 아빠 괜찮아요?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아내는 한숨을 쉬며 남편 옆에 앉았다.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다. 그들의 황혼도 함께 저물고 있었다. 2개월 후 새벽 5시였다. 아파트 경비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다. 경비복을 입은 남편은 의자에 앉아 CCTV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다. 보온병에 담아온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다. 어이, 김경비. 정신 차려. 주민들 출근 시간이야. 옆 경비실에서 일하는 60대 후반의 박경비가 말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로 나갔다. 출근하는 주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대부분 무표정하게 지나쳤다. 김경비, 어제 택배 왜 안 가져다 줬어요? 한 주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죄송합니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에휴, 나이 먹으면 일도 제대로 못하나 봐. 주부는 투덜거리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남편은 경비실로 돌아왔다.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꺼냈다.
김치찌개와 밥이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먹던 반찬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다. 김경비, 집안에 무슨 일 있어? 박경비가 물었다. 아니요, 별일 없습니다. 그래,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건강이라도 안 좋은 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박경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다. 오후 3시쯤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미숙이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다. 왜 그래, 미숙아? 영철 씨, 미안해요. 그때 거짓말한 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준호가 정말 힘들어해요. 사업도 안 되고 건강도 안 좋고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줘요. 나도 지금 힘들어. 경비 일하면서 겨우 생활하고 있어. 알아요. 하지만 준호가 당신 아들이잖아요. 미수가,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도 내 가족 챙기기 바빠. 남편은 전화를 끊었다. 미숙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저녁이 되어 퇴근했다. 집은 월세방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좁은 투룸이었다. 아내와 단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지만 자식들이 올 때면 비좁았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였다. 애 아빠 들어왔어요? 응. 오늘도 힘들었죠? 괜찮아. 남편은 식탁에 앉았다. 아내도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애 아빠. 왜? 나 오늘 법률사무소 다녀왔어요. 남편은 손이 멈췄다. 법률사무소? 이혼 상담 받았어요.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여보, 우리 이혼까지 가야 해? 당신이랑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40억 날리고 7억 빚지고 나도 이제 지쳤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다 해요? 우리 평생 모은 돈이에요. 노후에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월세방에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빚을 갚을게. 7억을 어떻게 갚아요? 경비 월급으로? 그래도 조금씩 갚으면. 조금씩이요? 당신 지금 65이에요.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아요? 남편은 대답할 수 없었다. 아내 말이 맞았다. 경비 월급으로는 평생 가도 빚을 다 갚을 수 없었다. 변호사가 그러는데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면 나라도 덜 힘들 수 있대요. 재산이 뭐가 있다고 재산 분할을 해. 그래도 당신 빚이 내 빚이 되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아내는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식탁에 혼자 남았다. 찬밥을 억지로 삼켰지만 목에 걸리는 듯 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상이 반복됐다. 새벽에 일어나 경비실로 가고 주민들에게 무시당하고 저녁에 돌아와 아내의 냉대를 받았다. 일주일 후 아들 민수가 찾아왔다. 아버지, 민수야, 왜 왔어? 결혼 미뤘어요. 남편은 가슴이 철렁했다. 미뤘다니? 전세금 마련 못했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민수야,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약혼녀 집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기꾼 집안이래요. 뭐라고? 40억 있다고 해놓고 알고 보니 빚만 잔뜩이라고. 약혼녀 부모님이 결혼 반대하고 있어요. 남편은 무너졌다. 민수야, 아빠가 어떻게든 할게. 어떻게 해요? 이미 늦었어요. 약혼녀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헤어지다니. 네. 이제 끝이에요.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섰다. 남편은 아들을 붙잡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남편은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몇 개 보였다. 인생사 새옹지 말하더니 나한테는 지마만 계속 오는구나. 남편은 쓴웃음을 지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딸이었다. 아빠. 지연아. 아빠, 나 카페 문 닫았어. 뭐? 계약금 날리고 장사도 안 되고 이제 빚만 3천만 원 남았어. 지연아, 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내 인생도 망했어. 남편이랑도 싸우고 이혼 얘기까지 나왔어. 지연아, 제발. 아빠, 이제 연락하지 마. 나도 내 인생 살아야겠어. 딸은 전화를 끊었다. 남편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봤다.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공원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아내는 이미 잠든 것 같았다. 남편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다시 경비실로 출근했다. 로비를 청소하는데 한 주민이 다가왔다. 김경비, 어제 우리 집 택배 분실했잖아요. 네, 분실이요? 그러게요. 경비실에 맡겼는데 없어졌대요. 어떻게 할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경비실로 가서 택배 명단을 확인했다. 그런데 그 주민의 택배 기록이 없었다. 저 혹시 다른 곳에 배송된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예요? 분명히 여기로 왔다고요. 배송 추적하면 나와요. 주민은 화를 냈다. 남편은 당황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무슨 확인이요? 당장 보상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보고 경비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하러 있어요? 관리소장한테 얘기해야겠네. 주민은 화를 내며 가버렸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경비 일마저 잃을 것 같았다. 점심때 박경비가 말했다. 김경비, 조심해. 요즘 주민들 까다로워서 경비 자르는 일 많아. 네, 알겠습니다. 나이 들어 일자리 구하기 힘든 거 알잖아. 버티는 게 상책이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가 되자 관리소장이 경비실로 찾아왔다. 김경비, 잠깐 나와봐요. 남편은 소장실로 따라갔다. 소장은 심각한 표정이었다. 김경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죄송합니다. 택배 분실 건도 그렇고 청소 상태도 안 좋다고 하고 이러면 곤란해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다음 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귀를 의심했다. 네, 그만두라고요? 미안해요.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아서요. 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다음 달 말까지만 일하세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다. 경비 일마저 잃게 되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멍하니 걸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경비 일도 없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애 아빠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 왔어요. 뭐래? 다음 주에 상담 한 번 더 하러 오래요. 이혼 서류 준비하고. 여보, 우리 정말 이혼해야 해? 나도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당신 빚 때문에 내 노후까지 망칠 수는 없어요. 여보, 그만해요. 이미 결정했어요.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남편은 거실에 혼자 남았다. 그날 밤 남편은 다시 준호를 떠올렸다. 숨겨진 아들, 도와주지 못한 아들. 미숙의 거짓말이었지만 준호는 실제로 존재하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남편은 휴대전화를 꺼내 준호의 번호를 찾았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준호의 목소리였다. 준호야, 나야. 왜 전화했어요? 미안하다.
그때 도와주지 못해서 됐어요. 이제 필요 없어요. 준호야, 나도 힘들어. 경비 일하면서 겨우 살고 있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도 내가 내 아들이잖아. 준호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다. 아들이요? 40년 동안 아버지 역할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무슨 아들 타령이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나 어머니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알아. 나도 알아.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당신은 몰라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야, 전화 끊을게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다. 남편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 남편은 다시 경비실로 출근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로비에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박 경비가 다가와 속삭였다. 어제 밤에 주차장에서 차량 도난 사건이 있었대. 차량 도난이요? 응. 고급 외제차였는데 통째로 사라졌어. 경찰 조사 나왔어. 남편은 가슴이 철렁했다. 경비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차량 도난이라니. 경찰이 경비실로 찾아왔다. 어젯밤 근무하신 분이 누구죠? 제가 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다. CCTV 영상 좀 봅시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했다. 그런데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영상이 끊겨 있었다. 이게 왜 이래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정상이었는데. 정상이었다고요? 영상이 통째로 사라졌는데? 제가 실수로 뭘 건드린 건지. 경찰은 심각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경비님, 혹시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일단 조사받으러 가야겠네요. 남편은 경찰서로 끌려갔다. 조사를 받는 동안 온갖 질문이 쏟아졌다. 어젯밤에 수상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CCTV는 왜 고장났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차량 주인이 당신한테 뭔가 부탁한 적 있나요? 아니요. 조사는 3시간이나 걸렸다.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남편은 완전히 지쳐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관리소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김경비, 미안하지만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요. 네. 다음 달까지는 일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차량 도난건 때문에 주민들이 난리예요. 당장 경비 교체하래요. 소장님, 제발. 미안해요. 이건 내 권한 받기예요. 전화가 끊겼다. 남편은 주저앉았다. 이제 완전히 끝이었다.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짐을 싸고 있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나 며칠 친정에 다녀올 거예요. 갑자기 왜?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숨이 막혀요. 좀 쉬고 와야겠어요. 여보, 제발 가지 마. 애 아빠, 나도 지쳤어요. 이제 못 버티겠어요. 아내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남편은 아내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힘도 없었다. 문이 닫혔다. 남편은 혼자 남았다. 텅 빈 집에서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왜 이렇게 된 거지? 눈물이 흘러내렸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남편은 소리내어 울었다. 며칠 후 남편은 주민센터로 갔다.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65의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다. 혹시 일자리 있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도 뭐든지 할게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요. 대기자만 수백 명이에요. 남편은 좌절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철 씨, 나 좀 만나줘요.
왜? 준호가 진짜 힘들어해요. 사업 완전히 망했어요. 나도 지금 힘들어. 경비일도 잃었어. 영철 씨, 제발 한 번만 도와줘요. 미수가 나한테 도울 힘이 없어. 그래도 당신 아들이잖아요. 미수가 그때 거짓말한 거 잊지 않았어. 이제 정말 그만하자. 남편은 전화를 끊었다. 미숙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지만 무시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돌아와 있었다. 다녀왔어요? 응. 아내는 피곤한 표정이었다. 아빠, 우리 이혼 수속 진행해요. 여보, 결정했어요. 다음 주에 법원 가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다. 아내의 결심이 확고했다. 그날 밤 남편은 혼자 베란다에 서 있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희미하게 빛났다. 나는 왜 살아야 하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죽을 용기도 없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영철 씨 맞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미숙 씨 지인인데요. 미숙 씨가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요? 요즘 정신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혼잣말도 하고 밤마다 울고. 영철 씨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남편은 망설였다. 제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알아요. 하지만 미숙 씨가 당신 얘기만 계속해요. 한번 만나주세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내일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남편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미숙이 정신 상태가 안 좋다니. 그래도 옛 인연인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다음 날 남편은 미숙의 집을 찾아갔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문을 두드렸다. 미숙아, 나야. 영철이야. 한참 후에 문이 열렸다. 미숙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헬쑥했다. 영철 씨, 미숙아, 왜 이렇게 됐어? 나 이제 끝이에요. 준호도 나를 원망하고 당신도 날 떠나고. 미숙아, 내가 잘못했어요. 거짓말한 것도 당신을 이용하려 한 것도 다 내 잘못이에요. 미숙은 눈물을 흘렸다. 미숙아, 진정해. 영철 씨, 나 정말 힘들어요. 준호는 나한테 연락도 안 해요. 사업 망하고 나서 완전히 연락이 끊겼어요. 남편은 미숙의 어깨를 잡았다. 미숙아, 일단 앉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미숙은 계속 눈물을 흘렸다. 영철 씨, 내가 왜 거짓말했는지 알아요? 왜? 준호가 너무 불행해 보였어요. 사업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엄마인 나라도 도와줘야 했는데 나한테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미안해요. 당신이 부자라는 소문 들었거든요.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미숙아, 나도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어. 경비일도 잃었고 아내랑도 이혼하려고 해. 정말요? 응. 우리 둘 다 인생이 꼬인 거야. 미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영철 씨, 그래도 당신은 가족이 있잖아요. 나는 준호마저 잃었어요. 준호한테 연락해봤어? 해봤지만 안 받아요. 내가 거짓말한 거 알고 나서 화났나 봐요. 남편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미숙도 준호도 모두가 불행한 것 같았다. 미숙아,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지 말라고요? 뭘 위해서요? 우리 인생이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남편은 미숙을 바라봤다. 예전에 사랑했던 그 여자가 이렇게 무너져 있다니. 미숙아,
준호한테 진심으로 사과해봐. 그러면 준호도 마음을 열 거야.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듣지도 않아요. 시간이 필요할 거야. 조금 기다려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미숙의 집을 나와 거리를 걸었다. 미숙도 불행하고 자신도 불행하고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짐을 싸고 있었다. 여보, 또 어디가? 이번에는 진짜 나가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여보, 제발. 이혼 서류 다음 주에 나와요. 그때 법원에서 봐요. 아내는 가방을 들고 나갔다. 남편은 혼자 남았다. 텅 빈 집에서 남편은 무너졌다. 일주일 후 남편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준호의 병원 기록을 들고 더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였다. 내과 전문의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다. 이 병명은 희귀병이 아닙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뭡니까? 일반적인 간 질환입니다. 치료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수술비도 보험 적용하면 3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미숙이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그럼 2천만 원은 왜 필요하다고 한 겁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엔 과장된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남편은 병원을 나와 주차장에 섰다. 분노가 치밀었다. 미숙은 처음부터 자신을 속이려 한 것이었다. 휴대전화를 꺼내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미숙아, 당장 나와. 남산공원. 영철 씨, 무슨 일이에요? 나와보면 알아. 남편은 전화를 끊고 남산공원으로 향했다. 벤치에 앉아 기다리니 30분 후 미숙이 나타났다. 영철 씨, 왜 그래요? 미숙아, 너 나한테 완전히 거짓말한 거지? 미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예요? 준호병 말이야. 희귀병 아니잖아. 수술비도 300만 원이면 된다고 하더라. 그걸 어떻게 해? 병원 가서 확인했어. 미숙아, 왜 그랬어?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미숙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미안하다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준호 사업 자금이 필요했어요. 사업 자금? 그럼 병은 핑계였어? 병은 진짜예요. 하지만 심각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준호가 사업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했고요. 남편은 허탈하게 웃었다.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야? 첫사랑이었던 나를? 영철 씨, 이해해줘요. 나도 엄마로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해해달라고? 미숙아, 나도 지금 빚더미에 앉아있어. 가족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경비 일마저 잃었어. 그런데 너는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숙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미숙아, 준호는 정말 내 아들이야? 미숙은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소리예요? DNA 검사해보자. 준호가 정말 내 아들인지 확인하고 싶어. 영철 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거짓말을 한 번 했으면 두 번도 할 수 있잖아. 준호가 진짜 내 아들인지 증명해봐. 미숙은 당황했다. 준호는 당신 아들이 맞아요. 그럼 DNA 검사해도 문제 없겠네. 영철 씨, 왜 이래요? 날 믿지 못하겠어요? 당연하지. 거짓말쟁이를 어떻게 믿어? 미숙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알았어요. DNA 검사할게요. 그럼 믿을 거죠? 그래야 뭘 결정하든 하지. 미숙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남편은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며칠 후 남편은 준호를 만나기 위해 그의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문을 두드렸다. 준호야, 나야.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준호는 짜증난 표정이었다. 왜 또 왔어요? 너랑 얘기 좀 해야겠어. 무슨 얘기요? DNA 검사하자. 준호는 어이없다는 표를 지었다. DNA 검사요? 왜요? 내가 정말 내 아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미쳤어요? 어머니한테 물어보지 그래요? 어머니는 거짓말을 했어. 내 병에 대해서도 수술비에 대해서도. 그래서 나는 너도 믿을 수가 없어. 준호는 화가 난 듯 말했다. 그럼 검사하세요. 어차피 저도 당신이 제 아버지인지 안 믿어요. 그래, 하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검사 결과 제가 당신 아들이 맞으면 사과하세요. 그리고 제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세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 조건 받아들일게.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남편은 병원에서 봉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고 결과지를 꺼냈다. 친자관계 확률 99.9%. 준호는 정말 남편의 아들이었다. 남편은 주저앉았다. 미숙은 준호에 대해서만큼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남편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검사 결과 나왔어. 그래서요? 내가 내 아들이 맞더라. 준호는 한참 침묵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의심해서. 의심한 건 당연하죠. 어차피 우린 남남이나 다름없으니까. 준호야, 나 정말 미안해. 40년 동안 아버지 역할 못해서.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준호야, 저 바빠요. 전화 끊을게요. 준호는 전화를 끊었다. 남편은 멍하니 휴대전화를 내려다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재래시장을 지나갔다. 장을 보려고 들어섰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영감. 돌아보니 아내였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여보, 여기서 뭐해? 장 보러 왔죠. 당신은요? 나도 장 보러. 그때였다. 아내의 시선이 남편 뒤쪽으로 향했다. 남편도 돌아보니 미숙이 서 있었다. 당신이 미숙이구먼. 아내가 차갑게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미숙도 긴장한 표정이었다. 우리 애 아빠한테 거짓말한 사람 맞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우리 가족을 더 힘들게 만들고 죄송하다고만 하면 돼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여보, 여기서 그러지 말고.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내가 할 말 있어요. 아내는 미숙에게 다가갔다. 미숙 씨, 당신 우리의 아빠 첫사랑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첫사랑이면 남의 가정 파괴해도 돼요? 가정 파괴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없다고요? 우리의 아빠한테 아들 있다고 거짓말하고 돈 달라고 하고. 이게 가정 파괴가 아니면 뭐예요? 미숙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우리의 아빠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호라는 아들도 우리한테 연락하지 못하게 하세요. 하지만 준호는 정말 영철 씨 아들이에요. 아내는 비웃었다. 아들이요? 40년 동안 모르고 산 아들이 무슨 아들이에요? 이제 와서 아들 타령하지 마세요. 부인,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해는 무슨 이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아내는 분노에 떨고 있었다. 남편이 아내의 팔을 잡았다. 여보, 그만하자. 사람들이 다 쳐다봐. 나요. 내가 할 말 다 할 거예요. 아내는 미숙을 노려봤다. 미숙 씨, 당신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남의 남편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요.
부인, 저는 뭐예요? 변명하지 마세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우리의 아빠가 40억 날리고 빚더미에 앉아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경비 일하다가 쫓겨나고 자식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런데 당신은 거기에 기름까지 부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다.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남편은 아내를 안았다. 여보, 울지 마. 우리 집에 가자. 싫어요. 나 이제 정말 못 살겠어요. 여보, 제발. 아내는 남편을 밀쳐냈다. 당신 때문이에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아내는 장바구니를 집어 던지고 뛰어갔다. 남편은 당황해서 아내를 쫓아갔다. 여보, 여보. 하지만 아내는 돌아보지 않았다. 남편은 결국 아내를 놓쳤다. 남편은 시장 골목에 멍하니 서 있었다. 미숙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지나갔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내는 없었다. 남편은 휴대전화를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엄마 거기 있니? 네, 여기 와 계세요. 엄마 좀 바꿔줄래? 아빠, 엄마가 전화 안 받으래요. 지연아, 제발. 아빠, 엄마 좀 내버려둬요. 엄마도 많이 힘들어하세요. 알아. 하지만, 아빠, 끊을게요. 딸도 전화를 끊었다. 남편은 혼자 남았다.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내와의 시장에서의 대결, 미숙의 사과, 준호의 냉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다시 주민센터로 갔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혹시 일자리 나온 거 없나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다. 아, 하나 있네요. 대형마트 카트 정리 일인데요. 그거 할게요. 하루 4시간이고 시급은 10,000원입니다. 괜찮아요. 할게요.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 4시간, 한 달이면 120만 원 정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았다. 다음 날부터 남편은 대형마트에서 일을 시작했다. 카트를 모아서 정리하는 일이었다. 무거운 카트를 밀고 당기느라 허리와 다리가 아팠다. 할아버지, 빨리 좀 해요. 카트가 없잖아요. 한 손님이 짜증을 냈다. 네, 죄송합니다. 남편은 서둘러 카트를 가져왔다. 하루 종일 카트를 정리하다 보니 온몸이 쑤셨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내는 여전히 없었다. 남편은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와 반찬 몇 개가 전부였다. 라면을 끓여 먹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민수야. 아버지, 저 약혼 파기됐어요. 남편은 숟가락을 놓았다. 뭐라고? 약혼녀 집안에서 정식으로 파기 통보했어요. 민수야,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아버지, 전 이제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아야 해요. 민수야, 아버지 때문이에요.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민수는 울먹였다. 민수야, 아빠가 어떻게든 할게. 어떻게 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약혼녀는 다른 남자 만나기 시작했대요. 뭐라고? 네. 아버지, 제 인생 망쳤어요. 민수는 전화를 끊었다. 남편은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흐느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상이 반복됐다. 마트에서 카트를 정리하고 집에 돌아와 혼자 라면을 먹고 빈집에서 잠을 청했다. 일주일 후 딸 지연이 찾아왔다. 아빠, 지연아, 어쩐 일이야? 엄마 모시러 왔어요. 엄마가 집에 있어?
네, 짐 싸러 왔어요. 남편은 놀라서 안으로 들어갔다. 아내가 방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나 이제 딸네 집에서 살 거예요. 여보, 제발. 이미 결정했어요.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여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기회는 이미 수없이 줬어요. 이제 끝이에요. 여보, 이혼 서류는 다음 주에 법원에서 받아요. 그때 만나요. 아내는 가방을 들고 나갔다. 딸도 어머니를 따라 나갔다. 지연아, 엄마 좀 말려줘. 아빠, 엄마 결심이 확고해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딸도 문을 닫고 나갔다. 남편은 혼자 남았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다. 가족도 재산도 일자리도 남은 건 7억의 빚뿐이었다. 그날 밤 남편은 베란다에 섰다.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남편은 자문했다. 욕심 때문이었을까? 자식들에게 더 많이 주고 싶었던 마음 때문이었을까? 휴대전화가 울렸다. 미숙이었다. 영철 씨, 왜? 미안해요. 시장에서 부인한테 그런 말 들어서. 됐어. 이제 그만하자. 영철 씨, 나 준호한테 사과했어요. 그래. 응. 내가 거짓말한 것도 당신한테 도움 청한 것도 다 사과했어. 준호가 뭐래? 용서해줬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네. 영철 씨, 당신도 가족들한테 사과해봐요. 진심으로. 이미 수없이 했어. 그래도 다시 해봐요. 진심은 통하니까. 알겠어. 영철 씨, 힘내요. 미숙은 전화를 끊었다. 남편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다음 날 남편은 아들 민수를 찾아갔다. 민수의 직장 앞에서 기다렸다. 퇴근 시간이 되자 민수가 나왔다. 남편을 보더니 놀랐다. 아버지, 왜 여기 와 계세요? 민수야, 아빠 얘기 좀 들어줄래? 바빠요. 제발 10분만. 민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근처 커피숍으로 갔다. 민수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 지겹게 들었어요. 알아. 하지만 아빠는 진심이야. 진심이요? 40억 날리고 진심이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아빠가 욕심을 부렸어. 너희들한테 더 많이 주고 싶었어.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 필요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게 더 좋았어요. 남편은 눈물이 났다. 민수야, 아빠가 잘못했어. 알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수야. 아버지, 전 이제 아버지한테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게요. 민수는 일어섰다. 아버지, 이제 그만 가보세요. 민수야, 제발. 하지만 민수는 돌아서서 나갔다. 남편은 커피숍에 혼자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눈물을 흘렸다. 자식들마저 자신을 포기한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에 법원 통지서가 붙어 있었다. 이혼 소송 첫 재판 날짜가 적혀 있었다. 남편은 통지서를 떼어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아 통지서를 바라봤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남편은 중얼거렸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2주일 후 법원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다. 남편은 혼자 복도를 걸어갔다. 변호사를 구할 돈이 없어서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복도 저편에서 아내가 걸어왔다. 옆에는 여성 변호사가 동행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아내는 고개를 돌렸다. 여보. 남편이 불렀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아내의 팔을 잡고 재판정으로 안내했다. 재판정에 들어섰다. 판사가 앉아 있었고 양쪽에 남편과 아내가 자리를 잡았다. 이혼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측에서 먼저 말씀해 보시죠. 판사가 말했다. 아내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저희 의뢰인은 피고의 무분별한 재산 탕진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40억 원의 재산을 주식 투자로 날리고 7억 원의 빚까지 지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또한 피고는 첫사랑과 접촉하며 숨겨진 자식의 존재를 알게 됐음에도 배우자에게 이를 숨겼습니다. 이는 명백한 신의 위반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피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은 일어섰다. 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욕심을 부렸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럼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남편은 한참 침묵했다. 판사님,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아내의 변호사가 말했다. 판사님, 피고는 이미 수차례 기회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다음 재판은 한 달 후로 잡겠습니다. 그때까지 양측은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났다. 남편은 복도에서 아내를 기다렸다. 여보, 잠깐만. 할 말 없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이미 생각 다 했어요. 이혼할 거예요. 아내는 변호사와 함께 떠났다. 남편은 그 자리에 서서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법원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은 동네 편의점에 들렀다. 라면과 김치를 사려고 했다.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는데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돌아보니 딸 지연이 서 있었다. 지연아. 아빠, 여기서 뭐해요? 장 보러 왔지. 딸은 아버지의 장바구니를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다. 라면과 김치뿐이었다. 아빠, 밥은 제대로 드세요? 응, 잘 먹고 있어. 라면만 드시면 안 돼요. 괜찮아. 아빠는 튼튼해. 딸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아요. 아니야, 괜찮아. 아빠 혼자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지연아, 아빠는 괜찮아. 너희들이나 잘 살아. 딸은 눈물을 글썽였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아빠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아빠가 잘못했지. 아빠, 카페 문 닫은 건 아빠 때문만은 아니에요. 제가 경영을 잘못한 것도 있어요. 남편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지연아, 고마워. 아빠한테 이렇게 말해줘서. 아빠, 정말 우리 집에 와요. 아니야. 아빠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 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편의점을 나와 잠시 함께 걸었다. 아빠, 엄마는 어떻게 되셨어요? 이혼 소송 중이야. 정말요? 응. 한 달 후에 다음 재판이야. 딸은 한숨을 쉬었다. 아빠,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보세요. 이미 수없이 했어. 한 번 더 해보세요. 엄마도 마음이 약해질 거예요. 그럴까? 네. 엄마도 많이 힘들어 하세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다시 한번 해볼게. 딸은 아버지를 안았다. 아빠, 힘내세요. 고마워, 지연아. 두 사람은 헤어졌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딸의 말을 곱씹었다. 다음 날 남편은 다시 마트로 출근했다. 카트를 정리하는데 허리가 아팠다. 65의 나이에 이 일은 너무 힘들었다. 점심시간에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데 동료 직원이 말을 걸었다. 김사원, 힘들죠?
네, 좀 힘드네요. 나이 들어 이런 일 하면 몸이 안 좋아져요. 저도 예전에는 공장에서 일했는데 이제는 이것밖에 못해요. 그렇군요. 김 사원은 왜 이 일 하세요? 집안에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빚이 좀 있어서요. 아, 그래요? 요즘 빚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게요. 동료 직원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왜 전화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지겹게 들었어요. 여보, 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다시 시작할게. 다시 시작이요? 뭘로요? 7억 빚을 어떻게 갚을 건데요? 조금씩이라도 갚을게. 조금씩이요? 당신 지금 65이에요.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아요? 남편은 대답할 수 없었다. 여보, 우리 4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게 아무 의미도 없어? 의미 없어요. 당신이 그 의미를 다 망쳤어요. 여보, 전화 끊을게요.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아내는 전화를 끊었다. 남편은 멍하니 휴대전화를 내려다봤다. 며칠 후 남편은 아들 민수를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민수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저녁 늦게 민수가 돌아왔다. 남편을 보더니 놀랐다. 아버지, 또 왜 오셨어요? 민수야, 아빠 얘기 좀 들어줘. 바빠요. 제발 10분만. 민수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민수야, 아빠가 너희들한테 큰 잘못을 했어. 알아요. 하지만 아빠는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였어. 위해서요? 40억 날리는 게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아빠가 욕심을 부렸어. 더 많이 주고 싶었어.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 필요 없었어요. 알아. 이제 알아.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전 약혼 파기되고 나서 많이 생각했어요. 응, 제가 너무 돈만 바라본 것 같아요.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돈을 사랑한 거죠. 남편은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야,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가 힘들 때 저는 돈 타령만 했어요.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민수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저 정말 나쁜 아들이에요.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아들을 안았다. 민수야, 아빠가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매달 조금씩이라도 드릴게요. 민수야, 너도 살기 힘들잖아. 그래도 아버지를 도와드려야죠. 남편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마워, 민수야. 아버지,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남편은 눈물이 났다. 아들이 이렇게 말해주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가슴이 따뜻해졌다. 아들이 자신을 용서해 준 것 같았다. 며칠 후 딸 지연도 찾아왔다. 아빠, 지연아, 어쩐 일이야? 아빠, 저도 도와드릴게요. 지연아,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카페 문 닫고 나서 다시 취직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월급은 나와요. 그래. 네.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요. 지연아, 너도 살기 힘들 텐데. 괜찮아요. 아빠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남편은 딸을 안았다. 고마워, 지연아. 아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빚도 갚을 수 있어요. 그럴까? 네. 아빠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남편은 눈물을 흘렸다. 자식들이 이렇게 말해주다니. 그날 밤
남편은 아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보, 또 왜 전화했어요? 여보, 애들이 나를 용서해줬어. 그래서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애들이 도와준다고 했어. 같이 빚을 갚아보자. 아내는 한참 침묵했다. 당신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여보, 제발. 이혼은 철회하지 않을 거예요. 여보. 하지만 생각은 해볼게요. 정말? 네. 다음 재판 때까지 생각해 볼게요. 아내는 전화를 끊었다. 남편은 희망이 생겼다. 아내가 생각해 본다고 했다. 일주일 후 남편은 우연히 준호를 만났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준호가 있었다. 준호야. 준호는 돌아보더니 놀랐다. 왜 여기 계세요? 여기서 일해. 일이요? 응, 카트 정리하는 일. 준호는 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초라한 모습이었다. 힘드시겠어요. 괜찮아. 돈이라도 벌어야지.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 어머니한테 사과받았어요. 그래. 네. 거짓말한 것도 당신을 이용하려 한 것도 다요. 그럼 용서해줬어? 시간이 필요하지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야, 나도 미안해. 40년 동안 아버지 역할 못해서. 됐어요. 이제 와서 아버지 타령해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미안한 마음은 있어. 준호는 한참 남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뭐? 돈 말이에요. 많이는 못 드리지만 조금씩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남편은 놀랐다. 준호야, 괜찮아. 아니에요. 당신이 제 아버지인 건 사실이잖아요. DNA 검사도 했고요. 준호야, 많이는 기대하지 마세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밖에 못 드려요. 남편은 눈물이 났다. 고마워, 준호야. 고맙긴요. 당연한 거예요.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장을 보러 갔다. 남편은 그 자리에 서서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날 밤 남편은 집에서 계산을 해봤다. 마트 월급 120만 원, 아들 민수가 주는 100만 원, 딸 지연이 주는 50만 원, 준호가 주는 30만 원. 합치면 300만 원이었다. 7억의 빚을 갚으려면 233개월, 약 19년이 걸렸다. 남편은 그때 84살이 될 것이었다. 19년. 남편은 중얼거렸다. 긴 시간이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다음 날 남편은 은행에 가서 빚상환 계획서를 작성했다. 매달 300만 원씩 갚기로 했다. 은행 직원이 말했다. 이 나이에 19년을 갚으시겠다고요? 네. 가능할까요? 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은행 직원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남편은 은행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이 보였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남편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며칠 후 이혼 재판 날이 다가왔다. 남편은 법원으로 향했다. 아내가 이미 와 있었다. 재판정에 들어섰다. 판사가 물었다. 양측에서 합의하셨습니까? 아내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판사님, 저희 의뢰인이 재고하기로 했습니다. 재고요? 네. 이혼 소송을 잠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아내를 바라봤다.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피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물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저는 아내와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건은 잠정 보류하겠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다. 남편은 복도에서 아내를 기다렸다. 여보, 고마워.
고맙긴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그래도 고마워.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애들이 나한테 말했어요. 당신을 용서해달라고. 여보, 나도 생각해봤어요. 40년을 함께 산 게 아무 의미도 없을까?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요. 행동으로 보여줘요. 알겠어. 내가 꼭 보여줄게.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남편은 그 자리에 서서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가슴이 뛰었다. 아내가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날 밤 남편은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세웠다. 매달 300만 원씩 갚고 마트 일을 계속하고 아내에게 진심을 보여주기.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남편은 다짐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었다. 3개월 후 새벽 5시였다. 남편은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마트는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동네의 작은 분식집을 인수한 것이었다. 준호가 보증금을 빌려줬다. 500만 원이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남편에게는 큰 도움이었다. 아버지, 잘하실 거예요. 준호가 말했었다. 고마워, 준호야. 고맙긴요. 제 아버지인데요. 준호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졌다. 분식집 문을 열었다. 작지만 깨끗한 가게였다. 메뉴는 간단했다. 떡볶이, 김밥, 라면, 순대. 남편은 요리를 배우느라 유튜브를 매일 봤다.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이 들어왔다. 중학생 2명이었다. 떡볶이 2인분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남편은 서툴지만 정성껏 떡볶이를 만들었다. 학생들은 맛있게 먹었다. 아저씨, 맛있어요. 고마워요. 자주 와요. 네. 학생들이 나가고 남편은 미소를 지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희망이 보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늘어났다. 근처 회사원들이 김밥을 사러 왔다. 사장님, 김밥 3인분 포장이요. 네, 바로 싸드릴게요. 남편은 바쁘게 김밥을 말았다. 손은 서툴렀지만 정성은 가득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오후가 되자 잠시 한가해졌다. 남편은 의자에 앉아 쉬었다. 허리와 다리가 아팠지만 기분은 좋았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딸 지연이었다. 아빠, 가게는 잘 되세요? 응, 그럭저럭하네. 다행이에요. 나중에 들를게요. 그래, 고마워. 저녁 6시쯤 아들 민수가 가게에 왔다. 아버지, 민수야 왔구나. 네. 퇴근길에 들렀어요. 뭐 먹을래? 떡볶이 주세요. 남편은 떡볶이를 만들어 아들에게 내놨다. 맛있네요, 아버지.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 장사 잘 되세요? 아직은 어렵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어. 다행이에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워, 민수야. 민수는 떡볶이를 다 먹고 가게를 나갔다. 남편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밤 9시에 가게 문을 닫았다. 매출을 계산해 보니 25만 원이었다. 재료비와 월세를 빼면 순이익은 10만 원 정도였다. 아직 멀었구나. 남편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불이 켜져 있었다. 문을 열자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여보, 들어와요. 아내는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웠다. 오늘 장사 어땠어요? 25만 원 벌었어. 그래요? 다행이네요. 응,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은 먹었어요? 아직 부엌에 된장찌개 있어요.
데워 드세요. 고마워. 남편은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데웠다. 아내가 만든 음식이었다. 남편은 눈물이 났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아내가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다. 애 아빠. 응? 나 다시 생각해 봤어요. 뭘? 이혼 말이에요.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여보, 당신이 진심으로 노력하는 걸 봤어요. 가게도 시작하고 애들한테도 사과하고. 여보, 고마워. 고맙긴요. 아직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시간을 좀 줄게요. 당신이 정말 변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여보, 내가 꼭 보여줄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요. 알겠어. 아내는 손을 빼고 일어섰다. 나 내일 이사 올게요. 정말? 네. 하지만 같은 방은 못 써요. 지연이 방에서 잘 거예요. 괜찮아.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내가 짐을 가지고 돌아왔다.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남편에게는 큰 의미였다. 여보, 내가 도와줄게. 됐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내는 지연이 방에 짐을 풀었다. 남편은 거실에서 지켜봤다. 여보, 점심 먹을래? 아니요. 혼자 먹을게요. 알았어. 남편은 가게로 나갔다. 오늘도 손님들이 찾아왔다. 단골이 조금씩 늘고 있었다. 사장님, 어제 먹은 떡볶이 정말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오늘도 맛있게 만들게요. 저녁이 되자 딸 지연이 남편을 찾아왔다. 아빠, 엄마 돌아오셨대요? 응, 어제 돌아왔어. 다행이에요. 엄마가 많이 고민하셨어요. 지연아, 고마워. 내가 엄마한테 말해줘서 아빠가 노력하는 걸 봤으니까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 지연은 아버지를 안았다. 아빠, 힘내세요. 고마워, 지연아. 일주일 후 준호가 가게를 찾아왔다. 아버지, 준호야, 어서 와. 장사 잘 되세요? 응,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준호는 가게를 둘러봤다. 깨끗하네요. 청결이 제일이지.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뭘? 주말에 알바로요. 손님 많을 때 도와드릴게요. 남편은 감동했다. 준호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 아버지인데 당연하죠. 고마워, 준호야.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모습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가게 매출이 조금씩 늘었다. 하루 평균 40만 원 정도 벌었다. 순이익은 20만 원쯤 됐다. 남편은 매일 장부를 정리했다. 빚상환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됐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남편은 아내에게 제안했다. 여보, 우리 산책 갈래? 산책이요? 응. 오랜만에 공원 좀 걷자.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두 사람은 남산공원으로 갔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다. 예쁘네. 아내가 말했다. 그러게. 우리 젊었을 때 자주 왔었지. 그랬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한참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다. 여보. 왜요?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고맙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그래도 고마워.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애 아빠, 나도 많이 생각했어요. 응.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게 다 의미 없을까? 여보, 당신이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나도 너무 매몰차게 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요.
앞으로 잘하면 돼요. 그럴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다. 여보, 왜요? 나 편지 하나 썼어. 남편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뭐예요? 읽어봐. 아내는 편지를 받아 읽었다. 여보에게 40년 전 당신과 결혼했을 때가 기억나. 그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지. 세월이 흘러 우리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됐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 그런데 내가 욕심을 부렸어. 자식들에게 더 많이 주고 싶었고 당신을 더 편하게 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지. 모든 걸 잃고 당신마저 잃을 뻔했어. 이제 깨달았어.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걸. 당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고마워. 남은 인생 당신을 사랑하며 살게. 당신의 남편이. 아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애 아빠. 여보, 울지 마. 감동받았어요. 아내는 남편을 안았다. 남편도 아내를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여보, 사랑해. 나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우리 황혼도 이렇게 아름다울까? 아내가 물었다. 그럼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요. 함께.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엄마, 아빠, 어디 갔다 오세요? 딸이 물었다. 공원 산책 좀 했지.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아들 민수도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엄마, 오늘 저희가 저녁 준비했어요. 정말? 네. 같이 먹어요.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다. 준호도 함께였다. 다들 고마워. 남편이 말했다. 아버지, 뭐가 고마워요? 가족인데요. 그래도 고마워. 건배할까요? 딸이 잔을 들었다. 좋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식사를 하며 가족들은 웃고 떠들었다.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아버지, 가게 잘 되시죠? 민수가 물었다. 응,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다행이에요. 너희들 덕분이야. 아니에요. 아버지가 노력하신 덕분이죠. 준호도 말했다. 아버지, 저도 주말에 도와드릴게요. 준호야, 고마워. 고맙긴요. 제 아버지인걸요. 모두가 웃었다. 따뜻한 저녁이었다. 식사 후 남편과 아내는 베란다에 나왔다. 여보, 왜요? 행복해. 저도요. 우리 이렇게 함께 늙어가자. 그래요. 함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반짝였다. 저 별처럼 우리 사랑도 영원하길. 그럴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은 일기를 썼다. 오늘 여보와 함께 공원을 걸었다. 손을 잡고 걸으니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40억을 잃었지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찾았다. 가족의 사랑.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앞으로 남은 인생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리라. 일기를 덮고 남편은 미소 지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며칠 후 남편은 빚을 갚기 시작한 지 6개월이 됐다. 계좌를 확인해 보니 2천만 원을 갚았다. 7억 중 2천만 원. 아직 멀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조금씩이라도 계속 갚으면 언젠가는 끝나겠지. 남편은 다짐했다. 가게도 점점 잘 됐다. 단골 손님이 늘고 매출도 올랐다. 하루 평균 50만 원을 벌었다. 사장님, 여기 떡볶이 제일 맛있어요.
손님이 말했다. 고마워요. 자주 오세요. 네, 매일 올게요. 남편은 뿌듯했다. 작은 가게지만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행복했다. 저녁에 아내가 가게에 왔다. 여보, 왜 왔어? 같이 일할까 해서요. 정말? 네. 나도 좀 도와줄게요. 여보, 고마워. 고맙긴요. 부부인데 당연하죠. 아내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다. 두 사람은 함께 일했다. 여보, 김밥 좀 말아줘. 알았어요. 고마워. 손님들이 부부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사장님, 부부 정말 다정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매출을 정리했다. 오늘 70만 원 벌었네. 대박이에요. 여보 덕분이야.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한 거죠. 그래, 함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다. 애 아빠. 왜? 나 이제 완전히 용서했어요. 남편은 걸음을 멈췄다. 정말? 네. 당신이 진심으로 노력하는 걸 봤어요. 여보, 이제 다시 시작해요. 우리 둘이서. 남편은 아내를 안았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남편은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오늘부터 같은 방에서 자도 돼? 아내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그래요. 정말? 네. 이제 우리 다시 부부예요. 남편은 기뻤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서 잤다. 손을 잡고, 여보, 잘 자. 당신도요. 사랑해. 나도요. 행복한 밤이었다. 1년 후, 봄이 왔다. 분식집 앞에 벚꽃이 만개했다. 남편은 가게 문을 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좋은 아침이야. 아내가 주방에서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는 완벽한 팀워크였다. 애 아빠, 오늘 떡볶이 재료 더 주문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요즘 장사 잘 되니까. 다행이죠. 첫 손님이 들어왔다. 단골 할머니였다. 사장님, 오늘도 김밥 한 줄이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바로 싸드릴게요. 남편은 능숙하게 김밥을 말았다. 1년 동안 연습한 솜씨였다. 사장님, 김밥이 점점 맛있어지네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가게를 나갔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손님으로 북적였다. 회사원들, 학생들, 주부들,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다. 사장님, 떡볶이 3인분이요. 김밥 2줄 포장이요. 라면 하나 추가요. 주문이 쏟아졌다. 남편과 아내는 바쁘게 움직였다. 여보, 떡볶이 3개 더. 알았어요. 두 사람은 완벽하게 호흡을 맞췄다. 오후 2시쯤 잠시 한가해졌다. 남편은 의자에 앉아 숨을 돌렸다. 여보, 힘들지? 괜찮아요. 보람 있어요. 그래, 우리 잘하고 있어. 네. 휴대전화가 울렸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다. 남편은 화면을 확인했다. 대출 잔액 5억 원. 1년 전 7억이었던 빚이 5억으로 줄었다. 매달 빠짐없이 상환한 결과였다. 여보 봐. 5억 남았어. 정말요? 벌써 2억이나 갚았네요. 그러게. 우리 잘하고 있어. 애 아빠 대단해요. 여보 덕분이야.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한 거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저녁 6시쯤 아들 민수가 찾아왔다. 아버지, 엄마. 민수야, 어서 와. 오늘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저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아들. 고마워요, 아버지.
민수는 환하게 웃었다. 1년 전 약혼 파기의 상처는 이제 거의 아물었다. 아버지 승진하면서 월급도 올랐어요. 앞으로 더 도와드릴 수 있어요. 민수야, 내가 잘 되는 게 아빠한테는 최고야. 아버지,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고마워, 민수야. 민수는 떡볶이를 먹고 갔다. 남편은 아들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밤 9시에 문을 닫았다. 오늘 매출은 100만 원이었다. 순이익은 50만 원쯤 됐다. 여보, 오늘 대박이네. 그러게요. 요즘 장사 정말 잘 돼요. 여보 덕분이야. 무슨 소리예요? 우리 둘 다 열심히 한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 지연을 만났다. 아빠, 엄마. 지연아, 퇴근해? 네. 오늘 회사에서 프로젝트 성공했어요. 그래. 잘했네. 감사해요, 아빠. 아빠가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걸 보면서 저도 배웠어요. 지연아, 아빠, 전 이제 알아요. 진정한 성공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걸요. 남편은 딸을 안았다. 지연아, 고마워. 아빠야말로 고마워요.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었다. 아내가 만든 김치찌개였다. 여보, 맛있어. 그래요? 다행이네요. 여보, 왜요? 행복해.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다음 날 토요일이었다. 준호가 가게에 왔다. 아버지, 오늘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야, 고마워. 고맙긴요. 제 아버지인데요. 준호는 이제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불렀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준호야, 내 사업은 어때? 요즘 괜찮아요. 작지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다행이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힘을 얻었어요. 남편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마워, 준호야. 아버지야말로 고마워요. 오후에 미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철 씨, 미수가 왜 그래? 나 이제 괜찮아요. 준호랑도 관계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 영철 씨, 고마워요. 내가 뭘 했다고. 당신이 준호를 받아줘서요. 아버지 역할 해주려고 노력해줘서요. 미수가, 그건 당연한 거야. 당연하지 않아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고마워, 미수가. 영철 씨, 행복하세요. 너도. 전화를 끊고 남편은 미소 지었다.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저녁에 가족들이 모였다. 분식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다. 오늘은 우리 가족만을 위한 시간이야. 남편이 말했다. 좋아요, 아빠. 딸이 웃었다. 건배할까요? 아들이 잔을 들었다. 좋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가족의 행복을 위해.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식사를 하며 가족들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 1년 전 생각나세요? 민수가 물었다. 그럼. 정말 힘든 시기였지. 하지만 이겨냈잖아요. 너희들 덕분이야. 아니에요.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준호도 말했다. 맞아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용기가 저한테도 큰 가르침이 됐어요. 남편은 눈물이 났다. 고마워, 얘들아.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네, 아빠, 우리 정말 잘 이겨냈어요. 여보,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못 이겨냈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한 거죠. 딸이 물었다. 엄마, 아빠, 이제 완전히 행복하시죠? 그럼, 완전히. 다행이에요. 식사 후 남편은 가족들 앞에서 말했다. 얘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아빠? 1년 전 아빠는 모든 걸 잃었어. 40억, 일자리, 가족.
다 잃을 뻔했지. 모두가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지금 아빠는 깨달았어. 진정으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걸. 아빠, 너희들이 아빠를 용서해주고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어. 정말 고마워.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 저희야말로 감사해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용기와 끈기를 배웠어요. 지연도 말했다. 아빠, 저도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게 뭔지 알았어요. 준호도 말했다. 아버지, 비록 늦었지만 아버지를 만나서 행복해요. 남편은 눈물을 흘렸다. 가족들도 함께 울었다. 우리 앞으로도 함께 행복하게 살자. 네, 아빠. 모두가 안았다. 따뜻한 포옹이었다. 며칠 후 남편과 아내는 한강변을 걸었다. 여보, 왜요? 우리 정말 멀리 왔네. 그러게요. 1년 전 생각하면 꿈만 같아. 저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여보, 저 노을 봐. 정말 아름답네. 우리 황혼도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럼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여보, 사랑해. 나도요. 평생 함께 하자. 당연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여보, 왜요? 나 지금 정말 행복해. 저도요. 40억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값진 걸 얻었어. 뭔데요? 가족의 사랑. 아내는 남편의 어깨에 기댔다. 애 아빠 고마워요. 나야말로 고마워.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었다. 노을빛 속에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다. 여보, 우리 앞으로 몇 년이나 더 함께 할 수 있을까? 글쎄요. 20년? 30년? 그럼 좋겠다. 그럴 거예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늙어가요. 그래, 함께.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일기를 썼다. 오늘로 정확히 1년이 됐다. 빚을 갚기 시작한 지 7억 중 2억을 갚았다. 아직 5억이 남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여보와 아이들이 함께 하니까. 1년 전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진정으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걸. 40억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다. 가족의 사랑.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앞으로 남은 인생, 여보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리라. 우리의 황혼은 이제 시작이다. 일기를 덮고 남편은 침대로 갔다. 아내가 이미 누워 있었다. 여보, 앉아? 응, 기다렸어. 남편은 아내 옆에 누웠다. 여보, 왜요? 평생 사랑할게. 나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수년 후 남편은 이제 70이 됐다. 아내는 68이었다. 빚은 모두 갚았다. 5년이 걸렸다. 분식집은 여전히 성업 중이었다.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왔다. 사장님, 오늘도 떡볶이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남편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다. 아들 민수는 부장이 됐다. 딸 지연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됐다. 준호는 작지만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모였다. 이제는 손주들도 함께였다. 민수가 재혼해서 낳은 아들, 지연의 딸. 할아버지. 그래, 우리 손주. 남편은 손주를 안았다. 할아버지, 떡볶이 만들어주세요. 그래, 할아버지가 만들어줄게. 남편은 주방으로 가서 떡볶이를 만들었다. 손주들은 맛있게 먹었다. 할아버지,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민수가 물었다.
좋지. 너희들이 잘 되니까. 아버지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잘한 거지. 준호도 말했다. 아버지,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정말? 축하한다, 준호야. 고마워요, 아버지. 누구랑? 좋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 기대할게. 지연이 말했다. 아빠, 저희도 이사 가요. 더 큰 집으로. 그래, 잘 됐구나.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보여주신 끈기와 용기를 배웠거든요. 지연아, 아빠 정말 감사해요. 남편은 눈물이 났다. 아이들이 모두 잘 되니 그저 행복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은 헤어졌다. 남편과 아내만 남았다. 여보, 왜요? 우리 정말 행복하네. 그러게요. 고생했어, 여보. 당신도요. 두 사람은 베란다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참 많네. 그러게요. 여보, 우리 인생도 저 별처럼 빛났으면 좋겠어. 이미 빛나고 있어요. 그래. 네. 우리 가족이 행복하니까요. 남편은 아내를 안았다. 여보, 사랑해. 나도요. 평생 함께하자. 당연하죠.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은 마지막 일기를 썼다. 오늘로 이 일기를 마친다. 빚을 모두 갚았고 아이들도 모두 잘 됐다.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1년 전, 아니 수년 전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다. 40억, 일자리, 가족. 하지만 지금 나는 진정한 부자다. 돈이 아니라 가족이 있으니까. 여보와 아이들, 손주들. 그들이 내 인생의 전부다. 40억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다. 진정한 행복. 그것이 바로 가족의 사랑이다. 나의 황혼은 아름답다. 여보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 여보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리라. 이것이 나의 다짐이자 약속이다. 일기를 덮고 남편은 미소 지었다. 침대에 누워 아내를 바라봤다. 여보, 고마워. 왜요? 평생 함께 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요. 사랑해. 나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평화롭고 행복한 밤이었다. 그들의 황혼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에필로그. 세월이 흘러 남편은 80이 됐다. 아내는 77이었다. 분식집은 이제 아들이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남편과 아내는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았다. 가끔 손주들이 찾아와 떠들썩하게 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 우리 손주들. 손주들은 자라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다. 할아버지 인생 이야기 들려주세요. 왜 갑자기? 학교에서 숙제예요. 가족 이야기를 써야 해요.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인생은 말이야. 한마디로 파란만장이었지. 어떻게요? 65에 모든 걸 잃었단다. 돈도, 일자리도, 가족도. 정말요? 그래.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다시 일어섰지. 어떻게요? 가족의 힘으로. 할머니랑 너희 아빠, 고모, 그리고 준호 삼촌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서 다시 일어섰어. 손주는 감동한 표정으로 물었다. 할아버지, 그럼 지금은 행복하세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왜요? 너희들이 있으니까. 손주는 할아버지를 안았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아내가 다가와 말했다. 얘들아, 할머니가 간식 만들었어. 같이 먹자. 네. 가족들이 모여 앉아 간식을 먹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남편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인생 정말 좋았어.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 행복했어. 가족과 함께 했으니까. 저녁이 되어 손주들은 돌아갔다. 남편과 아내만 남았다. 여보, 왜요? 우리 참 멀리 왔네. 그러게요. 후회 없어? 당연하죠. 당신과 함께 했으니까.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여보, 평생 고마웠어. 나야말로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우리 황혼 정말 아름답네. 그러게요. 여보 사랑해. 나도요. 그들의 황혼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끝.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